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신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한통영 식구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예, 또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필규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천은 그냥 민주당이 싹쓸이 해갈 것 같은데, 느낌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썸네일 한통영 방송 26년 2월 26일 방송 한동훈 라방 요약 정치의 생명은 신뢰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윤어게인 장벽에 막혀 돌아간다. 여러분 어제 그 8시에 저녁 8시에 한동훈 대표가 오랜만에 라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통영 방송이 이제 7시 반부터 대개 한 8시 반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는데 짧게 했습니다. 라방을 갖다가 다 참여를 하자라는. 그래서 저도 라방을 들었는데 라방이 어제 좀 길어져서 1시간이 넘는 라방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동훈의 오랜만에 한 그 라방 보고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요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했지만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현재 생각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 두 기둥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또 오늘 한동훈 대표 대구에 갔었죠. 이제 2박 3일 대구에 머물고 있는데 그 내용과 함께 팀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둥은 뭐야?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데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어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 국힘으로 모여들어도 윤어게인 장벽이 너무 붙어갖고 거기에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가
저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아주 확실하게 꽂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첫 번째로 한 얘기, 이 얘기는 이제 어떤 근거에서 제가 요약을 한 거냐 이거죠. 정치의 생명은 신뢰, 민주당으로 안 된다. 사실 어제 라방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라방했잖아요. 엘리엇 판정.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엇 판정이 승리로 끝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20시 엘리엇 승소 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제가 좀 잘 정리가 안 됐던 엘리엇에 대해서 정리 안 된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한동훈 대표가 알아듣게 뭐 처음에 패소를 했고 그리고 다시 불복 신청해 갖고 했는데 승소를 결론은 어쨌든 승소가 됐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대로 민주당이 얼마만큼 괴롭혔는지 뭐 그중에 하나가 뭐 박주민 그중에 하나가 송기호 뭐 이러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집단적으로 학폭하듯이 이렇게 질게 뻔한데 왜 하냐. 이자도 한동훈이 물어내. 연체이자 한동훈이 내라. 배임죄다. 제가 뭐 온갖 얘기로다가 그렇게 까댔다. 그 얘기를 갖다가 또 한동훈 대표가 라방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의가 있죠. 네, 여기 보면은 과거에 했던 이게 뭐 조선제일검이 뭐 조선제일혀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은 어제 라방에서 한동훈 대표가 설명을 했죠. 자기가 검사 시절에 붙은 별명 중에 하나가 조선제일검. 왜? 뭐 검찰 조사를 잘한다라는 의미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비아냥거리듯이 조선제일혀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다. 그건 뭐예요? 말만 잘한다. 조선, 조선제일, 우리 시대 말로 이거 이빨 잘 깐다고 그러잖아요. 조선제일 이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제일 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깠던 이 민주당. 이 민주당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거기에 한동훈 이름이 아무것도 없더라. 정성호 법무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한동훈의 이름은 아무도 없더라. 한동훈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슨 공치자 받겠다고 내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팩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조선제일현이 무슨 뭐 연체이자를 물어내야 되느니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만 이제 와서 승소가 되니까 입 싹 씻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이게 이재명 정부의 공인양, 정성호의 공인양 그렇게 지금 처세를 하는 거 보고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믿느냐.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데 이 신뢰, 민주당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당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엘리엇 사태, 론스타 사태, 이 사태만 봐도 민주당은 전혀 신뢰할 수 있는 당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 엘리엇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엘리엇 전에 론스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론스타 때 뭐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뭐 깔아뭉개고 뭐 언급도 안 하고 한 번은 실수라고 치자 이거. 두 번이면 뭐야?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한동훈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정당을 갖다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재건은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엘리엇과 관련해 갖고 결국 민주당으로 결론은 뭐예요?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으로는 안 된다가 한동훈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힘 얘기를 갖다가 하자면 이게 뭐야? 윤호기엔 장병마트에 돌아간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오늘도 계속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데 뭐 윤호기엔 대표 그럼 전향길 아닙니까? 이 전향길이 제가 어제 방송했듯이 그랬잖아요. 김동연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전향길, 이 극우 세력이고 뭐 내란 세력이고 하는 걸 어떻게 킨텍스에서 그걸 하냐. 자기가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킨텍스 사장이 그 대관을 취소했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게 결코 그 전향길한테 그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김동연이 전향길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전향길을 갖다가 오히려 도와준 거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환기를 죽다 살아났죠. 왜냐하면 이건 뭐 거의 한 10억 빚더미에 올라서게 생겼는데, 그 10억 빚더미를 갖다가 누가 해결해 줬느냐? 김동연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길은 살판 난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자,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거를 좀 소환해서 어,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 3월 2일이에요. 다음 주입니다. 3월 2일 날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제까지 그러니까 취소되기 전까지 1만 석 중에 600석 정도만 예매가 완료됐다. 그럼 뭐야? 대부분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표가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 음향 장비만 해도 한 4, 5억. 예, 만 명이 들을 수 있는 음향 장비를 세팅하려면 한 4,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표가 뭐예요? 일단은 뭐 1만 명 예상하고 했으니까 그 600, 뭐 1000장도 안 팔렸다. 그럼 뭐야? 나머지 9000장 이상은 본인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빚더미, 대관료 엄청난 빚더미, 뭐 행사 진행, 인건비, 기타 등등 거의 뭐 10억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이대로 그냥 가면. 그랬는데 그 손실을 누가 구해줬느냐? 김동연이 이걸 갖다가 전향길이 취소했다 그러면은 이게 얼굴이 면이 안 쓰잖아요. 김동연이 나서서 아이고 전향길이 10억 빚더미에 올라가게 생겼네 해갖고, 그래서 그런진 모르지만 뜬금없이 뽀샵을 하고 기자들 앞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윤어게인 같은 극우 형태의 집회는 용납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집회의 성격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보기에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향길은 세이프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거 하려면 이제 예약금을 걸잖아요. 예약금도 킨텍스에서 전향길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향길이 한 10억 정도 빚더미에 날 상황이었는데 다음 주에, 그런데 뜻밖에도 한 푼도 빚지지 않고 완전 복구됐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김동연과 전향길은 프렌드다. 적이 아니다. 친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서 분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김동연이 그런 거는 또 뭐예요? 경기도지사에 이제 두 번째 당선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2등이다. 1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극우의 표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자, 김동연이 구사일생으로 살려줬잖아요. 10억 빚더미에 얹을 걸 갖다가 돈 한 푼 안 잃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이 살아난 거야. 살아나갖고 계속 떠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세훈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오세훈 시장, 너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현재다들 행사가 자체가 워낙 전국적으로 알려져 버려서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죠? 아무튼 저는 오세훈 보고 요구하고 싶어요. 야, 오세훈 서울시장, 너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전영길 뉴스가 이런 자유 콘서트 하려고 하는데 좌파들의 압박에 의해서 못하는 이 콘서트를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그 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쇼죠. 왜냐하면 이게 3월 2일 날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예. 일주일도 안 남은 행사를 갖다가, 왜 2월 달은 28일밖에 없잖아요. 30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이 3월 2일인데 맞나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 3월 2일이. 예,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2일인데, 무슨 수로, 일주일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거를 하겠습니까? 이게 못하는 거 알죠? 못하는 거 아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가 이제 구사일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은 김동연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폭망할 뻔한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에 내가고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오세훈, 네가 가갖고 잔치상 차려라. 아니, 오세훈이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들뚱말뚱. 제가 볼 때 오세훈은 서울시장 되기 힘들어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오세훈이 노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차기 당대표다. 이렇게밖에 지금 분석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애매한 지금 오세훈을 갖다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한동훈이 얘기했던 윤 어게인의 세력의 행태다. 이렇게 윤 어게인.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국힘으로 오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윤 어게인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막혀서 국힘을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국힘에 못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그 전향길 같은 대표적인 윤 어게인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격의 사람들 뭐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거 우기고 억측 쓰고 떼 쓰고 뭐 이런 거죠. 윤호개인 특징이죠. 그래서 음, 음. 그래서 지금 전향길은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뭐 공영기획사, 뭐 킨텍스 뭐 이러면서 결국 뭐 실무는 주최직이 담당하고 일방추정한 내가 피해자다 하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다. 취소한 측에서는 명분이 뭐냐? 전향길, 자유한길단 등 기재가 없었다. 행사 목적이 뭐냐? 3.1 운동의 의미를 기는 가족형 문화공연이라고 신청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거는 뭐야? 신청 내용과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한다.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계약금, 돈이 중요하잖아요. 계약금 돌려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향길은 이론 한 푼 손해 본 게 없다. 그리고 오히려 명분해 갖고 큰 소리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 형님 전씨가 좌판의 프렌드예요. 김동연이 전향길하고 친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10억 빚더미에 올라갈 사람을 갖다가 구해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세상에 소중한 사람 아유 반갑습니다. 김영희님, 김동연의 뻘짓으로 망한 길 숨통만 틔워줬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선 망한 길이 설치는 걸 오히려 바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이게 이상한 게 민주당이 어려울 때 장동혁을 비롯한 이 전향길 세력들, 윤호개인 세력이 구해주고 또 이게 전향길이 폭망해갖고 어려울 때 또 민주당 세력이 또 구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형님 아우 형님 한 번 아우 한 번 이러면서 서로 구해주고 서로 자화자찬하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잘 보고 있어요, 님. 황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잘 들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서문시장에 모이는 거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수요일 날 내려가서 수목금은 대구에 있는다. 자, 이제 기자들이 쫓아가서 질문했어요. 대구 방문 두고 선거 출마 위한 초속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의 답변, 정치인의 처세라든 정치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걱정하기보다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실천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정치라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설명드리고 설득 드릴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가는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대구에 나가느냐, 부산에 나가느냐, 이게 뭐 어디에 나가느냐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정치를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나는 이걸 갖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원외위원들이 방문동행 의원들 윤리위 징계 청구한다던데요. 민주주의 정당입니까, 그게? 저는 국민의힘 당권파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본의 문제 아닙니까? 228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초의 민주당 운동이 일어난 곳이 대구입니다. 그 이후에 3월 15일 마산항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4.19 서울로 이어진 것입니다. 출발점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야 하고 그래야 보수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윤어게인 세력 때문에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 장벽에 막혀서 뒤돌아가고 있다. 어제 얘기한 얘기죠.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건데요. 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대구 서문시장 방문 시에 배현진, 안상훈, 정성고 등등 현직 배지 의원 10명 안팎의 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만약에 동행을 하면 원외 당협위원장에서는 당원상 개파 활동 금지를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배지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좋은 현상이냐?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라방을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국힘을 지지하러 오려고 해도 윤 어게인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다들 여기 질려갖고 돌아간다. 자, 그 현실을 정확히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장동혁 사퇴해라 라고 해서 친한동계 원외 당협위원장 25명이 이렇게 명단을 올리면서 그래서 뭐 박상소 여기 강하다순 박상소 박제되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김정혁도 있고 박상현 김준호 등등등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함경호도 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힘이 그러면 한동훈 뭐 영향력이 살아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마이너입니다. 메이저가 아니에요. 자, 메이저는 누구냐? 71명의 당협위원장이 장동혁 정상회의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예요? 당협위원장들이 여기 보죠? 원외 당협협의회 장동혁 사퇴 요구 24명 윤리위 제소 방침 이게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소 방침이라고 오늘 실질적으로 제소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명을 갖다가 지금 윤리위에서 처벌해 달라라고 이 당협위원장들을 처벌해 달라라고 오늘 제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한동훈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 현직 배지 의원들이 한 10여 명 지금 따라붙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동행하면 오늘은 이제 우재준 하나만 동행했어요. 우재준 의원 한 명만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돌았는데 만약에 하면은 이 10명을 갖다가 윤리위에 제송을 해갖고 어쨌든 제재를 가야겠다. 뭐 배현진처럼 뭐 당원권 정지 1년 뭐 이런 식으로 뭐 안상훈 뭐 1년 정성국 뭐 제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개파 활동을 하느냐 하고 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좀 제소하기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소했듯이 실질적으로 오늘 24명 당협위원장 이거 배지는 아니죠. 예, 원회니까. 당협위원장 이건 부담이 좀 적을 거예요 아마 배지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거 한 김에 내친 김에 금요일 날 동행을 하면 누가 동행을 하던 10명이건 20명이건 누가 동행이건 그럼 뭐 1명이건 2명이건 누가 동행이건 반드시 오늘 그 우재준부터 윤리위에 제소를 해라. 예, 우재훈은 확실히 영상에 잡혔잖아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제가 그랬죠. 한동훈 대표한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반드시 제소를 좀 해라. 그게 왜 그러냐? 오늘 이 발언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거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그 한동훈 대표가 제명된 다음에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한 몇 초? 한 10초? 10초? 20초? 1분도 안 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절대 국힘을 끊지를 못한다. 한동훈 대표의 캐릭터상 왜? 그 캐릭터가 국힘을 갖다가 끊을 수 있는 캐릭터면은 지금까지 4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대표 쫓겨날 때부터 시작해 갖고 다시 컴백할 때, 그다음에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제명당했을 때, 그 기자회견 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제3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항상 뭐라고 그래요? 국힘으로 돌아오. 그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때는 국힘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국힘으로라는 얘기는 뺐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게 돌아오겠다는 게 꼭 국힘으로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겠다는 건 내가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 정치를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제명이라는 건 뭐 정치 생명리가 끊었지만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정치를 그만두지 않겠다. 이게 꼭 국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오늘은 명확히 바뀌었어요. 내가 돌아오겠다는 의미는 뭐냐? 나는 국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한 거다. 음, 음, 음. 자, 오늘 내용을 보면 확실하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죠.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거라는 말씀, 그 약속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아세아에서 3년을 갔다가 생고생했지만 복음 확장이 안 됐다. 그러다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해서 가보니까 그 3년 생고생한 후에 손짓해서 가보니까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갖고 거기서부터 뭐 빌립보 교회 시작돼 갖고 뭐 안디옥 이렇게 갖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성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뜻이 국힘의 뼈를 묻겠다. 국힘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한동훈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인도가 뭐냐? 제발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원외 답위원장 23명을 갖다 오늘 윤리 제소했고, 자, 한동훈 대표 이제 따라붙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몇 명이 됐건, 뭐 5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이렇게 따라붙으면 반드시 이분들도 제명을 꼭 하시라. 여기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지금 배현진, 안상훈, 정성욱 등등 10명 안팎의 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분들도 꼭 제소해 갖고 잘라내시라. 제명을 하시라. 한동훈처럼 쫓아내시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경을 짓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고. 지금 61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 국힘에 아직도 뭐 국힘에 들어가서 뭐를 갖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오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장동혁은 지금 뭐라고 맞서고 있느냐? 지금 예상하기에 한동훈이 나갈 곳, 배치 달려고 나간 보궐선거죠. 대구수성 갑이나 부상북 갑이다.
지금 여기가 유력하다. 지금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 장도영은 뭐예요? 한동훈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승리 전략을 잘 짜보게.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자객공천으로 맞불을 갖다가 놓겠다. 어떻게든 한동훈을 당수 뺏지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지금 장동혁을 대표로 하는 그구들은 한동훈을 벼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마 염두에 둔 특정 지역을 미리 언급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연 욕이 나갈지 족이 나갈지 대구로 나갈지 부산으로 나갈지 그걸 갖다가 아직 공개를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갈지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뭐 임박해서 이제 뭐 후보 등록 때 이제 그때쯤 하겠죠.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반가운 건 뭐냐 하면 그 한동훈의 성향상 무소속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한동훈은 끝까지 국힘을 고집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는 국힘 후보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배지를 달라면. 그러면 싸우는 과정에서 온갖 마타도가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당대표 때 경험을 했잖아요. 당대표 선거 때 온갖 그 마타도 뭐 한동훈이 이랬더라, 가족이 뭐 이랬더라, 가족이 무슨 공천에 관련했더라, 뭐 했더라, 뭐 했더라,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했고 엄청난 마타도를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선거도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오죽하겠어요. 아마 난리가 나. 장동혁이 결심해 자객 공천해 갖고 어떻게든지 한동훈 빼치다는 거를 막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배지를 한동훈이 달고 국힘으로 돌아간다. 임파서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걱정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배지를 달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주변에서 보궐선거 나가야 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강권을 해도 한동훈이 안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그 회견을 보니까 대구에 내려갔을 때 회견을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떴네. 출마 염두에 둔 특정 지역을 미리 언급하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출마 안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뭐 출마 염두엔 지역 뭐 이런 거 그냥 심플하게 출마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낼 텐데 이거를 갖다가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왜? 미리 공격받을까 봐. 이건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라방에서 이것도 한 얘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 얘기가 참 이 귀에 딱 꽂히는데 과거에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한 지 3년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옆에서 어느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무조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전에 라방에 나와 갖고 뭐라고 그랬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야? 이게 맞다라고 자기가 100% 확신을 해도 주변에서 그게 아니고 이 일로 가야 된다라고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다수 의견을 따른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맥락에서 저는 한동훈이 결정했다고 봅니다. 원래 한동훈은 이게 국힘하고 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동훈이 드디어 무소속으로 나올 결심을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건 뭐냐? 한동훈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한동훈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어 뭐 김정혁을 비롯해 갖고 김정혁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뭐 무조건 나와야 된다. 나와야만 한다. 머스트, 슈드 막 이래 가면서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일단은 이제 나오셔 갖고 배지 다시고 이제 배지 단 다음에 지금이야 인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죠. 얘기한 대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재밌다는 게 국민의힘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배지를 단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원외 답위원장 25명 징계받고 뭐 제명 내지는 뭐 무슨 당 김종혁처럼 제명 탈당 공고 제명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25명이 완전 아작이 나고
그다음에 뭐요? 여기 따라갔던 이번에 그 대구에 동행했던 의원들이 또 대거 제명이 되고 난리가 나면, 예? 뭐 제명이 되건 배현진처럼 1년 동안 당원권 정지 뭐 이렇게 되건 완전 난리가 나면 중징계가 때려지면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건 도저히 못 고쳐쓴다. 이 국힘은 도저히 못 고쳐쓴다. 한동훈 대표님, 우리 그냥 제3의 길을 갑시다. 아니 이미 제3의 길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제가 얘기했죠. 조갑재 선생. 그 다음에 뭐 어벤져스 에서도 이현종 의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김종인 고문. 계속 국힘은 못 고쳤습니다. 한동훈과 국힘은 분리돼야 된다. 계속 지금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니. 뭐 1년 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한 명도 없었지만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한동훈 채널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뭐 조갑재 선생, 뭐 김종인, 그 다음에 어벤져스의 이현정 위원. 앞으로는 좀 계속 늘어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그 우파 패널이라는 사람들도 "국힘 안 된다. 제3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패널들이 많아요. 보수 패널들 중에 한동훈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 국힘은 안 된다. 그냥 제3의 길을 가셔라. 능력을 보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패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극우들이 계속 이렇게 윤리위 제소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잘라내고 제명하고 중징계를 때리고 또 외곽에서는 제3의 길을 갑시다라고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 한동훈도 저는 마음을 바꾸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잘 보고 있어님. 김정혁 의원님이 여러 명 제소한다니까 나 그동안 외로워서 하셨대요. 이게 좋은 현상이다. 예. 많이 제명하시라. 많이 잘라내시라. 25명 다 잘라내시고 의원도 제발 다 잘라내시라. 최소한 배현진처럼 1년 이상 당원권 정지를 때리시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길이다. 김영희님, 박정아 의원도 국민이 자기를 국힘 의원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당을 보기로 나갈 수 없다고 발언함. 다른 친한의원들 생각이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이 제소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생명이라고 그래, 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박정아 의원, 뭐 배현진 의원, 뭐 국힘이기 때문에 뽑아줘서 그렇게 했다. 그럼 뭐 적을 어떻게 옮깁니까? 국힘에서 민주당 가고 민주당에서 국힘 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뭐 민주당 사람이 뽑아줬는데 국힘 와서 국회의원하고 김영희님, 전재수 지역구엔 민주당세가 강한가요? 그러면 국힘 후보보다는 민주당 후보랑 승부를 띄우겠네요. 조가 맡으면 재밌겠어요. 전재수는 지금 이제 부산인데 부산 해볼 만하죠. 제가 얘기한 대로 부산은 좌파 우파가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이제 그때그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 내려가고 택시 기자한테 물어보면 그냥 그때그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부산이 뭐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재수가 이제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부산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부산시장으로 전재수가 지금 압도적인 이제 더블이잖아요. 예, 32, 16, 15. 다크호스로 지금 올라오는 게 주진우예요. 이렇게 되면 박현준보다는 주진우를 밀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국힘 차원에서. 왜냐하면 현직 부산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이 없다는 거잖아요. 박형준이. 박형준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을까요? 그래도 현직이면은 그 프리미엄이 좀 있어야 되는데 4년 동안 그 시장을 잘 못했나요? 부산이 어려웠나요? 4년 동안?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진우가 다커스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금 국힘에서는 당권파 있잖아요. 극우들. 극우들은 지금 윤호개인 세력은 누구를 지금 하느냐? 부산시장의 안철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안철수가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 방송을 했지만 안철수가 무슨 뭐 김광한 그 뭐야 극우 중에 극우죠. 그 뭐죠? 구리시장인가 뭐 해갖고 넘어와갖고 국힘으로 넘어와서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으로 넘어와갖고 해갖고 이번에 장동혁이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찍었는데 그게 김광한 아닙니까? 김광한이 나서서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제명에 큰 역할을 한 게 김광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광한을 만났을 때 안철수가 맨발로 뛰어나갔대.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투컷 찍었죠. 반갑게. 그리고 안철수가 딥다 그 한동훈을 갖다 까대잖아요. 너 자신 단계 논란할 때 아니 왜 이렇게 고민을 해? 그냥 네가 밝히면 될 거 아니야? IP도 밝히고 다 밝히면 될 거 아니야? 하고 굉장히 비아냥거렸던 한동훈을. 그 이유가 이 이유였나요? 이 기사 한 줄?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에 안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어쨌든 이게 공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윤호개인 세력이 민다 그러면 지금 당원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75대 25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고성국 전환길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정강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검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에 지금 오늘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국민의힘 서울시장에 신동욱 카드 검토. 그럼 뭐예요? 오세훈 공천 안 주겠다는 거지. 오세훈 공천 안 주고 신동욱을 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신동욱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지금 이 극우 패널들 방송 중편에 나와갖고 극우 패널들 얘기 보면 신동욱이 오세훈보다 낫다. 왜 낫느냐? 일단은 오세훈은 이제 5선이야. 5번 해서 먹어죠. 그러니까 너무 식상해. 신동욱 이번에 초선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장 도전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신선하다. 뉴페이스다. 걔네들이 얘기하는 뉴페이스. 그러면 신동욱은 왜 그러면 뭐 윤희숙보다 왜 신동욱이냐? 이렇게 설명해요. 신동욱이 TV조선에서 앵커를 1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구로 알려진 인물이 신동욱 얼굴은 TV조선에서 10년간 앵커. 그래갖고 전국구로 알려지는 지명도도 높다. 그리고 프레시하다. 초선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번에는 프레시한 신동욱을 공천해야 된다. 드디어 오늘 기사. 그동안 그렇게 이제 운을 띄웠었는데 드디어 오늘 기사에 국민의힘 서울시장에 신동욱 카드 검토한다. 운 띄우고 이제 신동욱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그거지 오세훈이야. 저도 위험해요. 그래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렸는데 무슨 절규야. 때는 늦으리. 아니 정말 서울시장 되고 싶었으면 여기저기 간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처음부터 치고 나갔어야지. 나 서울시장 한다. 선하고 과감하게 그 세보수의 특징처럼 여기 간보고 저기 간보고 눈치 보고 여기 살피고 저기 보시고 무슨 장동기에 붙었다가 그 뭐야 그 한동훈한테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다가 결국은 늑동강 오리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언론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보다는 당권을 노리는 것 같다. 만약에 이번에 뭐 이번 지방선거 폭망이라는 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폭망한 다음에 다시 뭐야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오세훈이 당대표로 출마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오세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런 패널들이 박원석 그건 뭐 저쪽이잖아요. 오세훈 위험해 보인다. 당내에서 경선 배제
움직임이 있다. 야, 경선도 빼버리겠다. 아니, 못할 게 뭐 있어? 뭐, 빼면 되지. 다 빼버리면 돼요. 여기 딱, 이정현이 했잖아. 세대 교체, 그 다음에 기득권 내려놓기. 오세훈. 야, 5번이나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만, 뒷방 가서 좀 쉬세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어쨌든 오세훈 힘들 것 같다. 제가 그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또 소중 글이 많으셔갖고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부터 좀 읽다면 서필경님 공천 많이 많이 받아라. 똑 떨어진 건데 공천 소용없어요. 그냥 이력서에 그냥 한 줄 쓰는 것뿐입니다. 예, 공천 받는다는 의미는 그냥 본인의 그 정치 이력서에 뭐 서울시장 후보 출마했다, 뭐 어디 후보 출마했다. 그냥 그거, 예, 그거 그냥 이력서에 그냥 한 줄 쓰는 거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힘 후보가 될 일은 never never happen it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자, 여러분이 그 써주신 글을 책글을 갖다가 지금 예, 김영희님의 예, 전재수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답변은 드렸고 육천생한동님 오세훈 바보 전향길이 개거품 물고 물으면 나의 정체성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일갈하면 되지. 그리고 첨삭하면 미친 개가 지저대면 몽둥이가 약이더라. 라고. 그런데 그런 순발력도 용기도 없이 양비론으로 간만 보고 쭉 한동훈이란 창과 방패 속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더니 꼴 좋다. 준돌하거나 놀거라. 세운상 가야. 그렇군요. 음. 예, 육선생활동님, 지선 끝나고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피하기 위해 국면 전환 요함으로 국짐에 당면 개정하면 한동훈이 국힘으로 신당 창당하면 국민의 힘을 한동훈이 갖고 나와 이름을 음. 사필규정님 공천 많이 많이 똑 떨어질 건데 석자님 국힘으로 한동훈 대표가 재창당 당명을 정동욱 버려버리면 똑같은 말씀이네요, 석자님. 음. 국민의힘을 한동훈 대표가 신당 창당 이름으로 쓴다. 음. 또 어쨌든 뭐 말이 되긴 합니다. 예. 서인정님, 장동혁 사퇴하라. 국민의힘 넘겨뜨렸다. 친윤들 모조리 사퇴하라. 서인정님, 대한민국의 영웅 한동훈 대표님 최고입니다. 김영희님, 박형준은 부산에서 욕 먹고 있답니다. 노인과 바다에다가 아파트만 주구장창 짓다가 있던 기업마저 다른 도시로 가게만. 그렇군요. 사펠규형님. 아니, 제가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부산이 지금 아파트가 남아 돌아가는 그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분양 안 된 아파트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필규형님, 오세훈, 명태균도 수사 중 아닌가요? 예, 김영희님, 오세훈도 흐리멍텅. 안호봉도 그만 나온나. 모두 지겹다. 열정팀이 서초구 분당도 보궐선거 있나요? 그럼 한동훈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넓어지긴. 서초구? 서초구에 신동욱, 신동욱. 그런데 이제 얘네들 꼼수가 하나 있는데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국회의원을 던지면 되냐? 5월 3일까지, 30일 전에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어, 4월 30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월 30일 전에 안 던지고 배지를 안 던지고 이제 출마 선언해갖고 정식으로 나는 의원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4월 30일 전에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동훈한테 TO를 주기 싫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5월 3일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5월 3일 날 나는 국회의원 다진 탈퇴하겠다. 왜? 시장 선거 나오기 위해서 하고 5월 3일 하면 1년 동안은 거기가 국회의원 지역이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동훈이 나올 자리가 적어지는 거죠. 옵션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런 꼼수도 있습니다. 사부님, 예, 한동훈님, 예, 댓글장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부산 지역을 이제 잠깐 보자면 부산시장으로 전재수가 이제 압도적 1위고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전재수가 압도적 1위예요. 네, 여기죠. 32%. 그다음에 거의 반, 절반, 갖고 1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재수 압도적 1위고 지금 국힘은 그 영남 지방에는 후보가 차고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안 하고 박현준, 주진우, 그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지금 뭐야? 이 극우들이 밀고 있는 거는 안철수처럼 보여요. 언론에 오늘 나온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요즘 좀 스탠스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해요. 한동훈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를 않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이.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산에 조국이 나오면 또 부산 그래도 나름대로 조국이 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요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안철수 대신에 주진우, 주진우를 내세우면 그나마 좀 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진우로 밀면 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부구들은 이기는 게임을 안 하고 지는 게임을 하지 아직 폭망하려고 작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안철수 세우면 이거 뭐 100%입니다. 투표해보나 마나 100% 국힘 후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얘기가 지금 계속 이슈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첫 국정연설을 했는데 국정연설이라는 거는 국회 가서 하는 연설 아닙니까?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무려 108분을 여러분 108분이면은 이게 뭐예요? 1시간 48분, 1시간 50분, 거의 2시간 얘기했다는 거야. 2시간 정말 체력도 좋으셔. 나이도 꽤 됐을 텐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선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다. 대법원 판결 유감이다. 관세도 세질 것이다. 니네들이 뭐 그게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해도 관세 낮추지 않는다. 올리면 올렸지 내리지 않는다. 아주 자신 있게 거기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다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얘기해갖고 뭐 민주당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이 2시간가량의 국정연설에 민주당이 아주 난리가 났다. 뭐 흑인은 유의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트럼프가 뭐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사람들은 미쳤다. 민주당이 나라 망치고 있다. 아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기 칼날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세우면서 한쪽에선 지금 그 YTN이 굉장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YTN은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좋은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핵 곧 탄핵당한다. 전국적으로 탄핵 움직이다. 계속 이제 YTN은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데 글쎄 전국적으로 트럼프를 탄핵을 한다. 그것도 사실 좀 믿기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트럼프가 자리를 지켜주는 게 미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식으로 판을 갖다가 뭐 관세고 뭐고 뭐 이란 공약 뭐 베네수엘라 공약 이런 거 트럼프식으로 다 판을 짜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를 제거하고 다시 혼선을 준다 그러면 미국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해결책은 트럼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쨌든 간에 그 원래 텍사스나 이제 달라스 그런 쪽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뭐 보궐선거 비슷한 그런 걸 했는데 공화당이 다 졌어요. 민주당 후보가 다 그러니까 텃밭에서 쉽게 얘기하면 텃밭에서 공화당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 후보가 배지를 달았다. 그런 거 보면 지금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도 지금 최저라고 그러죠. 39%.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또 트럼프는 나름대로 잘 해결책을 찾아 나가리라 생각이 드네요. 김영희님, 주배시는 초선 주제 무슨 시장지까지 노리냐 꼴값 떠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진우가 후보로 나오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를 민다잖아요. 이 극우 세력들이 안철수를 민다네. 그 서울시장으로 신동국을 민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나가리, 주진우도 나가리예요. 예, 딱 보면은. 지금 뭐 걔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75%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경선 해보나 마나 그냥 걔네들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받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희님, 주호 배신도 여기저기 계속 얼굴 디밀어 인지도 높이려 하나 보네. 비겁한 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힘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은 뭐 다른 거는 이제 차후에 얘기하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할 건 뭐냐? 한동훈 대표가 배지를 달으시라. 예. 지금 이제 그 얘기에 집중합시다. 어쨌든 무조건 배지 달으시라. 그리고 그 배지 단 이후의 행보는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때 가서 얘기하자. 어떻게 하나님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지.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령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월 16일에서 2월 23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양희님,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하신 분은 검사 등급의 신정옥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희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뭐냐? 정치의 생명은 신뢰인데 민주당으로는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안 된다. 민주당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 국힘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국힘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 윤호개인 장벽에 막혀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현재의 상황으로 민주당으로도 해결 안 되고 국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솔루션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솔루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윤호개인 세력을 제거하고 국힘을 다시 상식적인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 뭡니까? 김종인과 조갑재 그리고 이현정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힘은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힘을 고쳐 쓰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3의 길을 가시라. 제3의 길을 깃발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 유일하다. 지금 이 솔루션에서 요게 차이가 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한동훈도 국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윤어게인 세력에 장악된 그 힘으로는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없다.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현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 어쨌든 배지 달고 얘기합시다. 6월 3일 전까지는 배지 얘기만 합시다. 예, 한동훈을 응원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당선시켜야 된다. 그 얘기만 주구장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선생 감독님, 제 생각에 조영태 의원이 그동안 부산시장에 간접연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정 경선에서 가망이 없으니 다시 극우 똘마니들 공격 중 당권 경선 때 윤 어게인 쓸어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는데 당 상황이 저러니 몸살이고 권명일 수도 그리고 경선 때 사정이 어땠든 한 대표에게 서운한 앙금은 있었을 듯.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는 생물이고 이 정치인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좋은 정치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뜻도 좀 꺾을 줄 알고 또 자기 지지자들의 부응할 줄 알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노련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배현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서울시당에서 그냥 제명을 했겠습니까? 고성국을 갖다가 무식하게 서울시장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했겠습니까? 그건 뭐냐? 아니, 서울시당에 무슨 힘이 있어? 그건 뭐예요? 그만큼 배현진의 이 서울시당의 장악력이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배현진의 스탠스를 보면은 한동훈한테 100% 올인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예?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배현진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도 그 뭐야 배현진 지금 이게 오늘 좀 화제가 된 게 뭐냐면 배현진이 올린 사진 한 장, 이것 때문에 그 화제가 됐는데 어, 이거거든요. 10분 만에 이거 올렸다가 10분 만에 비상을 했답니다.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미 이거 뭐 널리 널리 퍼져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추억의 사진을 올린 10분 만에 비상. 배현진 의원이 얼굴 맞던 장동영은 어디로 깔깔대며 갈매기밥 던지던 우리 불과 한 회기도 안 됐다. 여기 누구냐? 장동혁 중간에 정점식 친윤 중에 친윤 윤석열의 친구 아주 가깝죠. 그 다음에 배현진. 그러니까 정점식이 이제 이 기사가 나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로 기억한다. 통영지였고 당원 행사 때 찍은 사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의 정치력이라는 게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인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예, 윤석열이 휴가를 두 번이나 여름 휴가를 두 번이나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친윤 중에 찐윤 정점식하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이젠 두루두루 잘 지내. 제가 볼 때는 두루두루 잘 지내요. 친한계하고도 잘 지내고 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이.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국힘안에서의 확장력, 그다음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된 다음에는 그 서울시당에서의 확장력, 그 증명이 뭐예요? 그 친구가 바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고성국을 갖다가 그냥 제명 결정한 통보한 거.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도 결국은 이제 그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이제 좀 노련미가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이거라죠. 한동훈이 라방에서 직접 얘기한 거. 옛날에는 자기가 확신을 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뒤로 나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 확신을 하더라도 주변의 다수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이게 노련해진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의 어떤 청렴성이나 정직성이나 정직함이나 이런 게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은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게 보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TV님, 감사합니다. 미스 금강희님, 국힘의원 늦게 사퇴하면 오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꼼수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그 3일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 주제 마찬가지인데 한동훈을 갖다가 죽어도 배지를 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 국회의원직 사퇴를 갖다가 5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 지역구는 1년 동안 국회의원 없이, 예, 없는 상태에서 1년 동안 공백하고 내년 이맘때에 보궐선거로 뽑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육천희 감독님, 조경태 의원이 서운한 마음일랑은 대의 명분 차원에서 적고 한 대표와 다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경선 때도 그나마 한 대표 지지자들이 의무양으로 지지해서 그 정도 성적도 나온 것이니 이해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길 바랍니다. 되게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 하죠. 음,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조경태 의원의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뭐 한동훈보다는 자기가 좀 빚이 있고 자기가 더 인정을 받고 뭐 어, 그렇길 바라겠죠. 뭐 네.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대의를 보시고 아니 사실 뭐 한동훈하고 이익이 투합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뭐 조영태가 뭐 한동훈 쫄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조경태는 6선인가 7선 의원에 증명을 했고 이제 한동훈은 아직도 배지를 못 땄어요. 1선도 아니에요. 초선도 아니에요. 근데 뭐 벌써부터 그렇게 뭐 그런 사람이 뭐 쫄병 노릇 뭐 이렇게 얘기 들을까 봐 거리를 두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나라가 온통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그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한미 공동 군사훈련 하는데 이제 대표들이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이 한국 대표 군인이죠. 둘 다 군인이죠. 이쪽은 이제 미국 대표하는 군인이고 한국 대표하는 군인이고 발표하는데 완전 엉망진창이야. 미군은 규모 대규모로 해야 된다. 뭐 해갖고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한국 군인 대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재명의 그 변을 하는 거죠. 쉽게 해서 이재명이 이제는 그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북한 눈치도 봐야 되니까 이거 규모를 대규모로 할 수가 없다. 그냥 부분 부분 하자. 이런 식으로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아작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누가 위니 누가 아래니 이거 따지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 그 남들이 자타가 공단하는 자타가 공인한다는 건 뭐냐면 일반 국민이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도, 보수가 인정하는 정치인 한동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자기 생각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동훈 그룹으로 모이셔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갖고 뭐 제3외교를 가든 뭐 뭐를 하든 좌우간 한동훈이 중심이 돼서 해야 그래야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조경태가 됐건 배현진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제가 잘났습니다 하고 혼자 탁 튀어갖고 저로 모이세요 그러면 솔직히 일반 국민 중에 예를 들어서 배현진이 대통령 나왔다. 조영태가 대통령 나왔다. 찍을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누구 하나가 딱 나왔을 때 일반 왜냐면 대통령이 되려면 이제 중도표를 무조건 얻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과반 정도는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 중에 과연 조영태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찍어줄 사람이 몇 프로나 되며 배현진을 대통령으로 찍을 사람이 몇 프로 되며 누가 됐든 간에 예, 누가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동훈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은 표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거국적으로 큰 그림으로 대의로 좀 생각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미스 건강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목요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 30분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육천사 감독님, 맞습니다. 한 대표가 대한민국 짱 되면 한 대표와 같이 하던 분들의 입지와 정책력도 급상승하니 미래를 보고 뭉치길, 예, 동의합니다. 예, 육천사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님, 한 대표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모든 님들 따뜻한 밤 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님. 이렇게 또 매일매일 와서 체크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